신축년 운세 일간별 신금하고 경금 두 개를 한 영상 하나에 해도 될 것 같아요. 신금 경금 공이 지지로에 묘 미가 있을 경우 이동 변동 이것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사업장의 이동 변동, 문서를 주고받고, 그 다음에 기본 개인적으로 주거지의 이동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연월에 있는 것은 오래 묵은 문서, 땅, 조상 땅 아니면 그 부모 그런 자리에 격각이고 충이 오게 되므로 부모와 멀리 떨어질 일 또는 부모로 인한 어떤 곡사 조상의 곡사 조상, 그 다음에 상문 족격에 걸리기 때문에 그래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주거지의 이동 변동, 시에 있는 거는 투자했던 상가, 이런 것들이 사고 팔 일이 생긴다. 이건 기본적으로 경금 신금에 대해서 알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한 영상에 실으니까 이 부분은 경금 신금 공이 듣는 분들이 이해하시리라 알겠습니다. 경금 신금 중에 경금 같은 경우 행여미가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얘기한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경금 같은 경우가 올해 작년 기해년 같은 경우는 경금이 괜찮았어요. 편제가 장생하고 식신이 왔다는 건 매우 긍정적인 작용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올해 들어서 비견이 와서 이 사업하는 사람 같은 경우 경쟁자가 나타나든가, 아니면 동업관계에서 상관이 왔다는 것은 필요 이상의 자금이 투입되면서 투자 행위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 올해 굉장히 쉽지 않은 한 해를 보냈을 것이다. 이것이 12월까지 가요. 그 다음에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2021년이 겁재가 오고 귀인이 와요. 그 다음에 이민년 개묘년이 2022년 2023년 펼쳐지면서 다시 전화위복의 그런 발판을 마련하는 해가 될 것이다. 다만 이런 겁재작용에 의해서는 주위 경쟁자의 출현으로 인한 스트레스, 구설, 이런 정도로 받아들이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문서가 왔으니 문서를 주고받고, 이런 글자인 사람들은 더 확실하죠. 그러면서 좋은 사업의 아이템이나 좋은 사업장의 알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운이 사업자가 신축년에 벌어지는 운이 된다. 상반기에는 상당히 좀 고전을 해요. 대신에 하반기 가면서 귀인작용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민년 개묘년 가면서 매우 긍정적인 작용이 나타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직장인 같은 경우가 기해년 같은 경우는 정인이 오고, 19년 작년이죠. 정인이 와서 뭐 승진 같은 것도 벌어질 수가 있고, 식신이 왔다는 것은 일하는데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에서 일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한 것이 올해 비견이 와서 내 업무에 대해서 경쟁자가 출현하고, 주위 사람들하고의 마찰, 부설 이렇게 오면서 직장 생활에 혼선이 오는 운이 올해 펼쳐지는데, 그것이 내년 상반기까지 간다. 상반기까지 가는데 귀인작용에 의해서 이럴 때 그만두는 경우 케이스가 많이 있어요. 올해 그만두던가, 그래서 새로운 어떤 직장을 모색하던가, 새로운 조직에서의 스카우트 제의가 올 수 있는 그런 운이 직장이 벌어지는 일이 된다. 학생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 공부가 잘 안 돼요. 내년에 상반기까지 안 되다가 하반기에는 안정이 되는데 가급적이면은 실력이 안 되더라도 안정 지원을 해서 들어가는 게 낫다. 귀인자금에서 정인이니까 이민년에 가면서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은 반드시 들어가는 게 낫다. 진학을 성적이 안 나와도 들어가라. 남자 여자 공이 올해 같은 경우 유흥성으로 많이 빠지는 그런 운이 되고 애정상 벌어지는데 그것이 비정상적으로 벌어지는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서 10년에 가면서 귀인작용에 의해서 남녀 관계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 내가 힘든데 와서 위로해주고 금전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는 운이 된다. 그래서 이럴 때 나타나는 인연이 있으면은 결혼을 바로 해도 되고 22년, 23년 그 후에 좋은 년을 잡아서 해도 될 것이다. 남녀 관계에서 좋은 인연이 온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주부 같은 경우가 올해 같은 경우 상관이니까 남편하고 죽이니 살리니 많이 싸워요. 이혼하는 케이스도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 상관에 많이 그런 재경들이 나타나는데 남편이 아니라 왼수로 보인다 이거지. 그러한 것이 잘 슬기롭게 잘만 넘기면 요 천간의 비견, 겁재 이런 요인들이 배우자 부정으로 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그러다가 하반기 가면서 안정이 되는데 만약에 이럴 때 부부관계가 회복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새로운 인연 출현에 의해서 배우자와는 점점 쉽지 않은 관계로 가고 새로운 인연이 열리는 운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문서의 취득이니까 돈이 될 만한 투자 행위, 주식 같은 경우는 가능하죠. 돈이 될 만한 투자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 충년이 되는데 그러한 것이 인년 몇년 가면서 현찰화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바람직한 투자운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식운 같은 경우는 괜찮죠. 상관이니까 상관 같은 경우에는 자식이 이제 밖으로 뭐 돌아다니든가 뭐 이런 식으로 있을 수가 있는데 어쨌든 식신상관운을 갖다는 해자축인형 공이 배우자의 운기는 아니죠, 자식의 운기는 괜찮은 운에 들어간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럴 때 문도 잘 잡아오는 사람들은 훗날 적지 않은 재물을 읽을 수가 있어요. 특히 미토 같은 거 있는 사람은 여기 문서를 충하면서 새로운 문서가 오는데 이럴 때에 2년 몇 년 가면서 큰 돈이 될 수 있는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다. 노인 같은 경우는 상관이니까 올해 같은 경우 그 실족사 잘못 발을 헛디뎌 가지고서 크게 다칠 수 있는 운이 되는데 매우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노인분들은 해자축 수기운이 몰면서 오는 수기운이 강한데 수기운이 몰려가지고 왔다. 이럴 때에 장부적으로 위장, 그 다음에 소장 이런 데가 안 좋을 수 있는 요인도 있다. 그 다음에 이런 것이 이제 그 입고되는 면이 있죠. 입고되는 면이 있는데 여자 같으면은 정제를 쓰는 오화를 쓰거나 정제를 쓰면은 배우자의 건강이 안 좋을 수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런 그 정관을 써가지고 어느 정도 승진이 된 상태라면은 이때 가서 잘못하면 그만두고 새로운 직장이 열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입고하는 그런 그 글자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면 되겠다. 이런 관을 쓴 사람의 경우에요. 여자라면 남편이 되겠고 일반 사람들이 되면 직장이 되겠고. 그 다음에 신금을 보겠습니다. 신금을 보게 되면 경금이랑 반대죠. 올해 같은 경우 상반기까지 굉장히 짜증나는 운을 보내고 식신이 와서 나름대로 안정이 되고 그리고 내년에 21년에
비견이 오고 인성이 와서 어떤 부담스러운 물건을 잡는 운이 된다. 물건이라는 것은 어떤 물건, 문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해묘미 공이 있을 때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운이 되고. 근데 이 문서가 뭐냐면 약간 부담스러운 문서가 되죠. 근데 미토가 있는 사람들은 틀려요. 미토로서 나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럴 때 개발 같은 거 들어가서 2년 묘년에 개발해서 완전히 팔아치우는 식으로 해서 큰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운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신금이나 경금 같은 경우 미토가 있는 사람들은 올해 그런 행위들을 많이 해요. 나대지에 땅을 이용해서 건물을 짓고 다세대 가구 같은 거 지어가지고서 임대를 놔서 경제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그래서 수억 원 내지 수십억을 벌 수 있는 운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운을 지나는데 2년 묘년에 가서, 묘년에 가면 완전히 여기에 묘미합으로 해가지고 문서가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토는 12년 만에 한 번씩 큰 돈이 되는 문서가 될 수 있다. 그렇게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알아야 될, 사업인이든 직장인이든 알아야 될 부분이고, 사업하는 사람이라면은 올해 같은 경우 겁제 출현에 의해서 일하는 환경에 어떤 그 경쟁자 출현으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그 다음에 식신이 와서 안정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동업 관계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떤 그 경쟁 관계라고 볼 수 있는 상태가 있으면서 좀 축이라는 것이 뭔가 답답한 관계로 가게 돼요. 근데 이 단계가 뭐냐면 2년 묘년을 가면서 재물운을 펼치기 때문에 우호적인 관계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이럴 때에 이런 문서가 없는데 문서를 접게 되면 좀 부담스러운 문서가 될 수 있는데, 사업상에 뭐 건물을 잡던 부지를 사던 그런 건 좀 신중하게 문서 취득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직장인 같은 경우가 올해 같은 경우 경금이 경자년이라는 것은 경금이 와가지고 내 지위를 갖다 노리는 어떤 경쟁자에 의해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그런 것이 하반기간에서 좀 안정이 됐다가 그 신축년 가서 굉장히 좀 일을 좀 빡세게 좀 힘들게 한다 그러죠. 그러한 운에 빠지기 쉬운데, 이러한 것이 결국에 인년 천일기 인년에 가서 보상을 받는 식으로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신의 일주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인년 묘년이 공망이 돼요. 공망이 돼서 그 기운이 반감되는데, 어쨌든 귀인 작용에 대한 부분적인 해석은 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신축년에 벌어지는 일들은 인년 묘년에 좋아지기 위한 과정의 운으로 뭉뚱그려가지고 해석을 해도 된다. 그 다음에 학생 같으면은 이게 식신 같은 경우는 공부하기 괜찮은 운이에요, 올해가. 그러면서 고3에 대해서 이 신축년 넘어가면은 이 축 자체가 편인으로서 공부하는데 좀 도움은 되지만 정인보다는 좀 약하다. 근데 이때라도 반드시 들어가는 게 낫다. 왜냐하면 이민년 가게 되면 공부가 안 돼요. 상관이 뜨고 재성이 오면서 뭔가 항막, 공부를 방해하는 운이 되기 때문에 자제하는 것이 낫다. 그 다음에 남녀 관계에서 이럴 때 연애운은 되죠. 올해 같은 경우 이런 것이 축년감에도 쭉 연결된다. 그러면은 이때 결혼을 하느냐 마느냐 할 때 결혼하는 운은 좀 아닐 것이고, 2022년에 이민년의 귀인의 운에 결혼운으로 연결되면 괜찮다. 그러니까 올해하고 내년에 걸쳐서 벌어지는 어떤 애정사, 이런 것들은 긍정적인 작용으로 봐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주부 같은 경우가 올해가 겁재가 오고 비견이 온다는 것은 이것이 바로 배우자 부정운이 되는데 티격태격 싸우기 쉬운 운이 되겠죠. 신금 같은 경우는 기해년부터 벌써 못산이 산이 그랬어요. 상관이 와가지고. 그런데 그것이 좀 점차 완화가 되는데 아직까지 배우자 부정운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남편에 대한 어떤 불신 이런 거로 인해서 뭔가 풀리지 않는 그런 단계에서 불편한 관계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는데 이민년에 가게 되면은 그런 관계에서 풀어지는 수가 있고 풀어지면서 좋은 관계로 다시 발전하는 수가 있고 부부관계가 그러지 않으면 이민년에 가서 상관이 오면서 귀인이 오기 때문에 에이 남편이고 지랄이고 정리해버리자 해버리고 이민년에 가서 좋은 인연으로 만나지는 그런 케이스도 있다. 그 다음에 여자 주부 같은 경우가 만약에 부동산에 관심이 많다면 미토 같은 거 있는 경우에 경제적인 목적을 달성하기에 아주 좋은 운이 온다.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러면서 2년 몇년 2022년 2023년에 가서 큰 돈이 될 수 있는 바탕이 신축년에 벌어질 수 있다. 이런 것 미토 있는 사람은 잘 봐야 합니다. 그 외에 주부로서 일어나는 그 일이라면은 자식 이런 문제는 큰 걱정은 없이 넘어가는 운으로 볼 수가 있다. 만약에 신금 같은 경우가 오화가 있다. 오화가 있으면 올해 내년에 걸쳐서 이혼수라고 볼 수도 있다. 반드시는 아니에요. 젊을 때는 잘 넘어갈 수가 있는데 12년씩 자축인묘진 사오미가 12년 단위로 세 번째 돌아가면 36년간이 되죠. 그럴 때에 1회차에는 넘어갔다가 2회차에서 오는 4년 축년에 이혼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다. 이런 경우에. 그러지 않고 사주 구성이 원만하고 그러면 무다히 그 대운에서 좋고 그러면 잘 넘어갑니다. 그래도 그런 건 기법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 가지고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이 정도만 알아도 이해는 하시리라 생각이 돼요. 그 다음에 노인 같은 경우가 해자축이 몰리면서 건강 회복운이고 편인이 가면서 건강적으로 뭔가 불편한 운이 이렇게 왕래하고 있죠. 그래서 해자축 공이 어떤 그 건강적으로는 기해년 같은 경우 조심해서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올해는 건강 회복, 그 다음에 신축년 내년 같은 경우가 건강적으로 약간 불안운, 그러면서 2년 몇 년 가면서 2년 괜찮고 몇 년 약간 불안,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돼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이런 문서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그 60대, 70대 초중반이라면 이런 그 문서적인 이런 경제적인 목적은 충분히 실현할 수 있겠죠. 그런 건강적인 부분은 해자축이 몰리는 이런 기운이 있는 사주라면 조심할 필요가 있고 그 외에는 건강적으로 왔다 갔다 오락가락하는 그런 운에 걸려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